수업에서 하지 못한 별별 이야기 수다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이야기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신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식물의 뿌리가 자기를 뚫고 나오는 희생을 통해서 뿌리 주변에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물론 자기도 측뿌리를 내는 거긴 하지만 그다음에 자기를 뚫고 나오는 그리고 그런 피를 흘리며 성장하는 그리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뿌리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는 이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식물 뿌리에 집착하면서 연구를 했었던 때가 있었었고요. 오늘 얘기는 이겁니다. 그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얘기했듯이 내가 희생을 하면 남들은 그냥 그 희생의 결과물을 즐기기만 하는 걸까? 그 희생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건가? 대인이 나타나서 소인들을 매겨 살리고 그게 세상인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뻔뻔하게 무임승차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마저 쓸데가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식물이 토양에서 측뿌리를 내면서 막 자기 수액을 내보내고 피를 뿌리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되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곰팡이나 세균이 그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활발하게 살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편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주는 영양분들은 그 다음에 식물 주변에 산다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집이 됩니다. 내 마을, 우리 마을엔 먹을 것도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만약에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 식물이 죽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하는 세균들 혹은 곰팡이들이 있습니다. 식물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여기 사는 세균이나 곰팡이 입장에서는 이 식물이 건강하면 좋죠. 크게 자라면 좋고요. 그리고 뿌리가 더 큰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식물에 사는 세균은 호르몬을 냅니다. 어떤 호르몬을 내냐면요. 뿌리가 더 강하고 많이 퍼지기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들을 냅니다. 그래갖고 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세균이 같이 면적을 넓혀가요. 그러면서 더욱 융성해지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식물이 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식물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니까 나 말고는 안 돼. 나 말고는 내 허락받고 와. 이런 식으로 식물 옆에다가 방어막을 미리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바깥의 병원균으로부터 방어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세균은 식물한테 알람을 주기도 합니다. 얘는 나는 뭐 호르몬도 없고 방어 물질도 없는데 얘는 병균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병균인 것처럼 행동해 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병균인 것처럼 행동하면 식물이 얘 병균이네라고 생각하면서 식물 안에 방어 물질을 축적하거든요. 그러면 그 세균이 그 나쁜 병원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식물이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해 주는 거예요? 예방 접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미리 너 병 걸릴 것 같아. 여기 지금 심상치 않아. 너 준비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마저 못해. 알려주는 것도 못해. 잉여세균. 잉여세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농도가 필요해요. 최소한의 밀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식물이 사는 땅 주변은 흙 속 주변은 어느 밀도가 정해져 있겠죠. 살 수 있는 세균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그 균이 못 들어오게 머릿수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병의 삼각형 중에 환경을 그런 식으로 내가 해주는구나. 그래서 병이 막 생기지 못하도록 밀도가 높아야만 병이 생기는데 그 병 밀도가 높아지지 못하게 몸빵을 해주는 거죠. 약간 지하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밌네요. 타고 싶어도 못 타. 타고 싶어도 못하게 다 꽉꽉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냥 있는 거 자체가 일단 도움이 돼. 여기 사람만 있어봐. 여기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인 애들은 이제 식물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물 속으로 들어가서 얘네들은 굉장히 유능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깥에서 했던 거를 세네 가지를 다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한 몸이야 이러면서
나를 건드리는 건 나의 적으로 간주하겠다 이러면서 우리 식물을 건드리는 애는 나의 적으로도 간주하겠다 이러면서 싸워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식물을 더 잘 자라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 옛날에 이런 세균들을 엄청나게 연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식물에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적이었던 뿌리의 성장은 측근을 냈던 거는 사실 쥐 희생도 아니기도 해요. 이런 애들이 있어야 자기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땅은 옥토야. 정말 훌륭한 땅이야.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워. 그래서 저기는 뭘 심어도 잘 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도 있었을 거예요. 저 땅은 척박해. 메마른 땅이야. 뭘 키워도 안 자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옥토에는 뭐가 많았을까요? 이 뿌리 주변에 사는 세균들이 많으면 옥토가 됩니다. 도와주는 애들이 많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척박한 땅이라고 하면 뭐 수분 자체가 없어서 척박할 수도 있지만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많으면 그 땅은 척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야? 이 세균들이 만들어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건 아니죠. 그러네. 그 세균들이 많아지게 만들려면 식물이 있었어야 되죠. 나의 희생을 많이 하는 식물이. 그래서 이거 토마토 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품종이 있어요. 토마토 A 품종. 근데 토마토 A 품종은 어떤 품종이냐면 굉장히 잘 자라고요. 열매도 많이 열고요. 그 다음에 병에도 강한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품종이 있어요. 근데 B라는 품종은 어떤 품종이냐면 잘 안 크고요. 열매도 적고요. 병에도 잘 걸리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미 과학자들이 이걸 안 상태에서 얘네들을 키우는 거예요. 멀쩡히 키웁니다. 그러고서는 얘네가 중간 정도 자랐을 때 뽑아요. 그래서 땅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A가 잘 만들어 놓은 토양에다가 B를 옮겨 세우고요. 멀쩡히 B가 크던 땅에다가 A를 옮겨 세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A가 자라던 땅에 옮겨 심은 비실비실한 B가 A처럼 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B에 심은 A 그 식물은 원래 A만큼 잘 자라지는 못하게 돼요. 그렇죠. 하지만 원래 B만큼 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잘 크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좋은 토양을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원래 있었던 세균들이 한 게 아니라 이 각 토마토 품종이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식물의 노력이 들어간 거잖아요. 애초에 조건은 동일한 토양으로 나눠서 키운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토마토 A가 있던 지역은 토양이 옥토가 돼 버리는 거고. 네, B는 별 변화가 없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리더구나. 얘가 리더야. 그 리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군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저번에 제가 한 이야기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 희생을 옆에서 막 주워 먹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근데 오늘 알아보니까 그 사람도 뭔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는 약간 체면치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들도 뭐 얻어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체면치레를 하는 거다. 내가 형님한테 얻어먹었으니 내가 여기 좀 지켜줄게요. 뭐 이렇게 아니면 내가 누구 쳐들어오면 내가 얼른 알려줄게요. 이렇게 체면치레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희생에 보답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병을 물리치기도 하고 병이 뭘 발생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갖고 연구를 한 다음에 요거를 또 사람 사는 사회랑 좀 비교를 하면 더 재미있더라고요. 좀 비슷한 것도 있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미생물도 양심이 있다. 그래서 무임승차를 하진 않더라. 무임승차하는 것 같아 보이는 애들도 사실은 무임승차가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잘 들었고요. 저는 들으면서 제 전공 상담 쪽의 시선으로 보게 됐는데 이제 상담에서 보통 타인과의 갈등 때문에 많이 오잖아요. 오늘도 행복하고 어제도 행복했던 사람이 제 앞에 오진 않거든요. 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지.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제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리고 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근데 상담에서 첫 번째로 접근하는 방법은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는데 주변 사람 못 바꾼다. 그래서 본인부터 변화를 해나갈 것을 제일 첫 번째 원칙으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근데 지금 한방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저한테 이제 와닿았던 것은 똑같은 토양에 토마토 A와 B를 심었을 때 누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식물계에서도 누군가 먼저 시작을 하는 거구나.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인간사랑 굉장히 비슷하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되게 반갑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